세상의 모든 이야기 스토리 가게. 안녕하세요. DJ 박경입니다. DJ 정부님입니다. DJ 오임균입니다. 홍경희 작가님의 할머니의 헝겊인형. 할머니와 함께 있던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냄새가 있었다. 삶은 쌀과 오래된 나무와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기였던 손녀는 매일 그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엄마와 아빠는 아침마다 일하러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면 집은 포근하고 조용하기만 했다. 할머니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저 매일 손녀에게 밥을 먹이고 안고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잠을 재웠다. 손녀는 할머니의 품에서 잠들었다. 숨결은 일정했고 품은 늘 같은 온도였다. 할머니는 젊은 부모처럼 장난감을 사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공기놀이와 손요일을 가르쳐 주었고 헝겊을 잘라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단추로 눈을 달고 실로 입을 꿰맨 인형이었다. 손녀는 그 인형을 꼭 안고 잠들었고 그 시간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다. 손녀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오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할머니에게 달려가 하루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무슨 놀이를 했는지, 어떤 친구네 엄마가 데리러 왔는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숨이 차도록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공기놀이는 여전히 재미있었고 헝겊인형은 밤마다 손자의 팔 안에 있었다.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손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가끔은 나도 엄마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방을 구경하던 아이들 중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할머니랑 자냐고, 아기처럼.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소녀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할머니 방에서 누웠을 때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음날 소녀는 엄마에게 자기 방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우리 딸이 다 컸다며 기특하다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 그날부터 손녀는 혼자 잤다. 할머니 방의 불은 그날 이후 조금 더 일찍 꺼졌다. 손녀는 점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에 돌아와도 할머니에게 하루 일을 길게 말하지 않았다. 공기놀이는 어느새 기억에서 멀어졌고 헝겊인형은 서랍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밥을 차렸고 같은 목소리로 손녀를 불렀다. 손녀는 그 소리가 늘 거기 있고 재미도 없어서 잘 듣지 않았다. 집안은 변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줄어들고 있었다. 손녀는 중학생이 되었다.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할머니가 말을 걸면 괜히 짜증이 냈다. 할머니는 밥은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날이 추운데 괜찮은지를 물었다. 손녀는 그 말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은 방문을 열어둔 채로 소리를 질렀다. 왜 자꾸 묻느냐고, 좀 가만히 두면 안 되냐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소녀는 할머니에게 화를 냈다. 할머니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손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집에 오면 방문을 닫고 이어폰을 꽂았다. 할머니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날 저녁도 밥은 같은 시간에 차려졌고 반찬이 약간 더 짠 듯이 느껴졌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가 지나갔다. 손녀는 대학생이 되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은 더 줄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염색을 해달라고 말했다. 손녀는 짜증을 냈다. 몇 푼 하는 걸로 왜 그러냐고 미용실에 가서 하라고 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 머리는 점점 휘어졌고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찼고 손은 자주 떨렸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손녀도 그렇게 생각했다. 손녀가 MT를 가기 며칠 전부터 할머니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다. 밥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오래 들지 않았고 말하려다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말했다. 늘 하던 말이었다. MT를 가는 날 아침 할머니는 손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손녀는 그 시선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저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MT에서는 웃고 떠들었다. 밤이 되자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는 말이었다. 손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MT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할머니는 병실에 있었다. 손녀는 한번 찾아갔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누워있는 얼굴은 작고 낯설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없었고 기계 소리만 이어졌다. 손녀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나왔다. 다시 가야지 생각했지만 계속 미뤄졌다. 왜 병원 가기가 꺼려지는지, 아니 무서운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손녀는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그날도 그 다음날도 울지는 않았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야 사람들을 만났다. 웃기도 했지만 웃음은 금방 끊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비어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손녀는 할머니 방을 정리했다. 오래된 서랍을 열자 헝겊인형 하나가 나왔다. 단추로 눈을 달고 실로 입을 꿰맨 인형이었다. 손녀는 그 인형을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예전에 그 품에서 잠들던 밤들이 늦게, 아주 늦게 돌아왔다. 오늘의 이야기는 슬프네요. 네,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슬픔으로 오네요.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손녀가 할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헝겊인형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네, 할머니 손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오직 사랑만을 주시죠. 그러니까 할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인형을 꼭 안고 잠드네요.
네, 이 헝겊 인형은 이 손녀에게 아마 그때 애착 인형이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꼭 껴안고 자는 것을 보니 애착 인형 맞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작품 내용에서 보면 네. 이제 할머니하고 어렸을 때는 잘 지냈어요. 도란도란 그쵸, 얘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둘이 이제 말수가 줄어들어요. 손녀가 문을 닫고 들어가고 네.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네. 아마 이때가 이 손녀한테 찾아온 사춘기였을 거예요. 예. 네. 그때에도 할머니는 묵묵히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 삶은 쌀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전 생소한 것 같아요. 삶은 쌀이요? 네. 아마 이게 아마도 저는 오리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삶은 쌀을 삶으면 죽이 되잖아요. 못 그쵸. 먹죠. 근데 네네. 오리쌀, 이 삶은 쌀, 오리쌀이라고 하는 이 쌀은 왜 봄에 모내기 하기 전에 그 나락을 물에 불려요. 벼씨죠. 네네네. 그거를 이제 모판에 뿌려서 모종을 만들어서 모내기를 하는 건데 네. 그 물에 불린 나락, 논에 뿌려지고 남은 거, 네. 그거 아깝잖아요. 네. 버리려면. 그럼 이걸 다시 이제 물에 불려졌으니까 말려요.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말려서 삶아요. 네. 그 도정해 오는 건가요? 미안합니다. 말려서 삶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삶아서 말려요. 반대로네요. 그렇죠. 물에 불린 네. 거를 삶아서 말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도정해 오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찐다는 것이 뭐 가루로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요, 도정이에요. 껍질을 벗기는 거, 겉껍질 벗기는 거, 도정해 오는 거예요. 마치 네. 현미쌀처럼. 그렇군요. 건강쌀로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싹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된 현미쌀 같은 거죠. 예, 그렇군요. 되게 맛있겠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는데요? 혹시 할머니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지요? 저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때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군요. 저는 많아요. 그래요? 네. 네. 저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억이 소환되는 건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집에 오면 가방 마루에다 휙 던지고 무조건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집으로 가면 할머니가 엄청 반겨해 주셨어요. 그리고 간식 주고, 왜 뭐 시골에 먹을 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랫목에 앉혀놓고 군불대 주고 네. 다 해놓고 이제 할머니가 방 안에 들어와서는 그 아랫목에 펼쳐져 있는 이불 안에 네.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때로는 눕기도 하고 네. 앉아있으면 할머니 발하고 내 다리가 이렇게 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하. 할머니 발꼬락으로 네. 나를 막 간지럽히고 그 발꼬락으로 나를 꼬집고. 네, 사랑의 이게 스킨십이 생생합니다. 같네요. 네. 사랑의 스킨십. 네, 그렇군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가 지금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네, 가끔 많이 생각나죠.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배운 음식, 네. 또 이렇게 많이 해서 먹었던, 우리 가족이 먹었던 그런 맛있는 그 음식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많이 배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할머니와의 그 추억과 사랑이 부럽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스토리 가게